경기도 광주시가 역사 왜곡 논란에 휩싸인 가톨릭 성지순례길 조성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조계종에 공식 사과하면서 종교 갈등을 바로잡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상월선언 만행결사 삼보사찰 108 천리순례단 일정이 해인사로 향하는 법보길에 접어들었습니다. 순례단의 굳센 각오가 힘든 여정에 힘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서울 봉은사 창건 1227주년 계산 배제가 봉행됐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전통문화축제가 함께 펼쳐졌습니다. 조계종 10교구 본사 영천은혜사 성보박물관과 영천시가 영천박물관 건립과 운영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승병의 발상지였던 경남 밀양 효충사에서 사명대사를 기리는 향사를 시작으로 호국불교 문화축전이 개막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7일 목요일 BBS 뉴스입니다. 남한산성과 천지남을 잇는 가톨릭 성지순례길 조성 사업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경기도 광주시가 사업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호국불교 성지를 특정 종교가 독점하도록 해 종교 갈등과 역사 왜곡 논란이 확산되자 진화에 나선 겁니다. 첫 소식 정영석 기자입니다. 남한산성과 천지남을 연결하는 가톨릭 성지순례길 조성 사업이 불교계의 강력한 문제 제기에 전면 재검토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경기도 광주시는 사업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남한산성과 천지남이 갖고 있는 역사성과 문화, 유산적 가치를 외면하고 천주교 순교 성지로만 부각하는 것은 종교 편향이자 역사 왜곡이란 지적에 진화에 나선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제 광주시에서 종교적 갈등과 역사 왜곡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노력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본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이제 똑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종교계와 학계 그리고 뭐 이제 전문가 등의 이제 철저하고 확실한 역사적 검증을 통해서 그런 이제 콘텐츠와 사업을 이제 기획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입장을 전달하였습니다. 시는 순례길 조성 사업은 계속 시행하되 역사 왜곡 등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남한산성 천지남 성지 광주 순례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불교계와 함께 추진 계획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조계종에 전달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이제 본 사업이 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불교계에서 이제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부탁한다는 말씀을 덧붙였습니다. 종교 간 갈등과 평화 문제를 다뤄온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은 광주시의 이 같은 결정에 늦었지만 다행스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나 자치단체의 정책 사업이 특정 종교에 편향되거나 역사를 왜곡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광주시가 이런 일을 할 때는 충분히 종교차별에 대한 문제를 지역의 여러 그룹들과의 종교계와의 논의, 협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다양한 가치들과 문화적 역사들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준비해서 문화 관광 상품들을 개발하는 자세를 보여야 사업 백지화를 요구했던 조계종은 남한산성과 천지남 구간 곳곳에 담긴 문화적, 역사적 가치를 발굴하는 데 힘을 쏟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스님들의 활약과 희생의 역사가 켜켜이 쌓인 남한산성과 천지남이 가톨릭 순교 성지로 더 씌워질 때까지 불교계가 보인 미온적 태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경기도 광주시가 순례길 조성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공식 입장에 조계종 총무원이 어떤 대응책을 내놓을지도 주목됩니다. BBS 뉴스 정효석입니다. 상월선언 만행결사 삼보사찰 108 천리순례단이 송강사에서 시작된 승복길을 지나 해인사로 향하는 법보길에 접어들었습니다. 길 위에서 근육통을 비롯한 다양한 통증이 단원들을 찾아오고 있지만 단 한 명의 낙오자 없이 일정을 회양하겠다는 각오가 순례 여정에 힘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동행 취재 중인 박준상 기자가 전합니다. 어두운 밤 무명을 밝히는 종소리가 순례단을 맞이합니다. 승보종찰 송강사에서 시작된 승복길의 마지막 종착지 실상사. 따뜻한 차와 떡국 공양이 지리산 고갯길을 넘은 여독을 가라앉힙니다. 뚝방길을 걸어오면서 그 종소리 여러분들 들으셨죠? 모든 피로감을 이 종소리 하나에 다 이렇게 녹는 그런 느낌을 가졌고, 어느 소리보다 아름다운 소리고 감동적인 그런 소리였습니다. 순례단을 기다린 건 생명평화 탁발 순례로 5년간 12,000km에 이르는 길을 앞서 걸었던 선배 순례자 실상사 회주 도법 스님이었습니다. 도법 스님은 한국 불교 중흥과 국난 극복을 위해 나선 천리 순례단의 발이 스치는 자리에 환희심이 연꽃처럼 피어나길 축원했습니다. 천리길 순례단이 활짝 피어나라는 의미로 소리를 실상사 대웅전 기둥이 흔들리게 피어라 하고 소리를 지르면 우리 전체가 환해질 수 있지 않을까. 순례단! 예, 좋습니다. 예, 박수 한번 주시고. 순례단은 오도제를 넘어 함양 채석장에 조성된 천왕 대불이 지켜보는 가운데 해인사에 이르는 이른바 법보길에 접어들었습니다. 길 위에 시간들에 쌓이면서 부상자도 늘고 있습니다. 아니, 남들은 다리를 다치는데 왜 저는 손을 다쳤을까요? 스님, 그냥 인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럴까요? 네, 스님. 하루 평균 50에서 60명 정도가 근육통과 무릎 통증 등을 치료받기 위해 의료진을 찾습니다. 삼보사찰 순례를 하고자 휴학계를 내고 참여한 대학생 순례자는 절뚝이는 무릎을 꿇고도 순례를 끝까지 마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걸을 때 뭐 발바닥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저는 발목도 부었었는데 그래도 아파도 이제 스님들도 멀쩡하게 걸으시고 저보다 나이 많으신 노사님들도 멀쩡하게 걸으시는데 아프다고 해서 그냥 놓아버리는 거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계속 걷고 있습니다. 관절통을 호소하시고요. 그다음에 발에 물집 잡히시고 아니면 이제 걸으시다가 좀 삐끗하셔서 발목 부상 주로 그런 환자들이 많습니다. 몇 명 정도 좀 통상 하루에 뭐 그 뿌리는 파스까지 다 합치면은 한 5, 60명 정도는 처치되고 있는 거죠. 천리 순례단의 발길은 이제 대장정의 중간 기착지 해인사를 향하고 있습니다. 순례단이 내딛는 걸음걸음에서 한국 불교 미래 희망의 싹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서울 봉은사가 창건 1227주년을 맞아 계산대제를 봉행했습니다. 역대 조사를 기리는 헌공다례와 정대불사 등 전통 불교의식이 진행된 가운데 올해는 전통문화축제가 함께 펼쳐져 창건 의미를 되새기고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김호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러 부처님이시여 이 공양을 받으소서. 부슬부슬 내리는 가을비가 늦더위를 식히는 가운데 한복을 차려입은 다인들이 육법 공양을 정성스럽게 불전에 올립니다. 신라 원성왕 10년 연회국사가 세운 견성사로 알려진 현재의 봉은사가 창건된 지 1227도를 맞았습니다. 이를 기념하는 계산대제에서는 역대 조사 스님들을 기리는 헌공다례제가 봉행됐습니다. 계산조 연회국사를 비롯해 주지 소임을 맡았던 서산대사와 사명대사, 폐사위기에 봉은사를 구해냈던 백곡 천흥 스님 등 창건 정신과 업적을 되새기며 불교 중흥의 원력을 다잡았습니다. 계산대제는 봉은사의 계산 1227주년을 사부대중과 함께 축하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 불교의 미래가 봉은사에 있다는 것을 되새기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부처님 법이 오래도록 이어져 우리 후손들이 부처님이 자비로운 품속에서 정진할 수 있도록 원력을 세워야 합니다.
지역과 함께하는 사찰에서 나아가 한국 불교 종응과 새로운 천년을 열어가기 위한 중창불사를 발언했습니다. 앞으로 봉헌사는 서울시를 비롯한 각 공공기관과 협의하여 중창불사 5단계 일환으로 현 주차장 공간을 지상 3층, 지하 6, 7층의 전통문화 커뮤니티 종합센터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계산대제 기간에는 서울시 지원으로 다양한 전통문화 축제도 비대면으로 열립니다. 통도사방장 성파 스님을 비롯한 유명 도예공들의 다환을 감상할 수 있는 찻사발 108인전이 눈길을 끕니다. 차인의 제일 본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답법을 보여줄 수 있는 그릇이라서 어떻게 보면 예를 갖추기에는 제일 좋은 그릇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봉헌사의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는 사진전도 마련됐습니다.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국민들과 희노애락을 함께한 고찰은 부모의 품처럼 따뜻한 정감을 불러오는 곳입니다. 제주도까지 다 성지순례를 다녔는데 우리 봉헌사같이 좋은 절 없어요. 나는 친정이라고 생각해요. 봉헌사 절을. 1200여 년의 역사를 면면히 이어오면서 승과가 치러진 전통도 간직한 봉헌사는 도심 속 천년고찰의 위상을 더욱 빛내고 있습니다. EBS 뉴스 김호준입니다. 태백산 정멸보궁 정선 정암사가 창건 1376주년을 맞아 오는 9일부터 10일까지 계산 1376주년을 기념하는 자장율사 계산문화제를 봉행합니다. 올해 계산문화제 첫날인 9일에는 오전 9시부터 계산조인 자장율사의 창건 정신을 기리는 태백산 정멸보궁 정암사 계산제와 호국영령 천도제가 봉행됩니다. 10일 오후 1시에는 정암사 수만호탑의 국보승격과 불교문화유산의 가치를 주제로 천득염 한국학 호남진흥원장의 초청 강연이 열리며 한국문화유산연구센터의 전통음악 공연이 이어집니다. 하지만 9일 저녁에 열릴 예정이었던 산사음악회와 지역문화공연 등은 코로나19를 감안해 취소됐습니다. 정선 정암사는 신라 자장율사가 당나라 오대산에서 문수보살로부터 부처님 진신사리를 받아 귀국한 뒤 645년 선덕여왕 12년에 창건한 사찰로 양산 통도사, 평창 오대산 중대, 설악산 봉정암, 영월 법흥사와 함께 5대 정멸보궁으로 불립니다. 조계종 10교구 본사 영천은혜사 성모박물관과 영천시는 지난 5일 영천박물관 건립과 운영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영천박물관 건립 운영과 관련해 학술 연구 진흥, 공동 연구, 자료 대여, 프로그램 상호 협력 등에 협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영천박물관은 현재 경북 영천시 화룡동 22,000제곱미터 부지에서 건축 면적 4,400제곱미터 규모로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개관한 은혜사 성모박물관은 보물 1270호 은혜사 괴불탱과 보물 1604호 청동북과 북거리, 보물 1857호 연불 왕생 첩경도 등 1,400여 점의 불교 유물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승병의 발상지였던 경남 밀양 표충사에서 선조들의 호국의 정신과 불교 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한 호국불교 문화축전이 시작됐습니다. 사명대사의 호국 정신을 기리는 향사를 시작으로 오늘 16일까지 다채로운 문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울산 BBS 박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 대표 호국성지 밀양 표충사. 임진왜란 당시 승병을 일으켜 큰 공을 세운 사명대사를 추모하기 위해 왕명으로 세워진 표충서원이 경내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표충서원에는 국난의 위기 속에서 백성과 국가를 지킨 사명대사와 서산대사, 기여대사의 진영이 모셔져 있습니다. 표충사는 이들 3대사의 호국불교 정신을 계승해 사회평화와 갈등 회복을 위한 호국불교 문화축전을 개막했습니다. 먼저 제556회 사명대사 추계 향사가 엄숙히 봉행됐습니다.
삼형대사의 호국 정신을 기리기 위한 표충사 향사는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불교와 유교의식으로 봉행되는 소중한 무형유산으로 무려 300년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400년 전에도 일본 침략 때문에 온 국토가 이 유린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삼형스님께서 자비와 어떤 지혜로서 공난을 극복했듯이 오늘날도 우리가 삼형스님의 그런 지혜와 자비를 우리가 잘 배워가지고 이 코로나19를 슬기롭게 넘길 수 있는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는 땀 흘리는 비석, 표충 비각이 있는 밀양 홍제사와 표충사, 사자평, 세계문화유산 영축총림 통로사로 이어지는 호국 성지길 순례가 3박 4일간 진행됩니다. 16일에는 구국 3대사에게 차 공양을 올리는 삼형대사 달해제와 영산 회상곡 등 불교학의 진수를 선보이는 전통 호국음악 공연이 마련됩니다. 또 표충사 호국박물관에서는 삼형대사의 금랑 가사를 비롯해 삼형대사 교척과 교지, 유묵 영인본 등이 최초로 전시되는 특별 전시, 삼형대사의 호국정신, 세상을 치유하다가 개최됩니다. 이와 함께 호국성지 표충사의 호국 불교 역사 문화를 조명하는 학술대회도 열릴 예정입니다. 밀양 표충사에서 BBS 뉴스 박상규입니다. 수도권 천연고찰 경기도 의왕 청계사가 나무로 만든 천자문 경판과 불교 경전 등 목판 문화재들을 직접 만드는 체험을 통해 문화재의 소중한 가치를 되새겨보는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의왕 청계사는 문화재청 지원을 받아 진행하는 전통 산사 문화재 활용 사업의 하나로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모두 8회에 걸쳐 부처님 말씀이 새겨진 청계사 목판 문화재에 대해 배우고 직접 경판에 글자를 새기는 체험도 해보는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지역 주민과 가족 단위 참가자들은 청계사 천자문 목판의 재료인 3번 나무 등 청계사의 나무와 식물에 대해 공부하고 국가무형문화재 제106호 각자장 정찬민 이수자의 지도에 따라 에코백과 흰 티셔츠를 이용해 경판 인쇄 체험 등을 함께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목판에 글씨와 그림을 새겨넣는 작업을 통해 불교 목공예품의 우수성을 몸소 느낄 수 있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의왕 청계사가 소장한 목판은 법화경 경판과 5대 진원 경판, 천자문 경판 등으로 이 가운데 천자문 경판은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35호로 지정돼 있습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전북 고창군은 운곡습지와 고인돌 유적지가 유럽연합 산하 공공조직인 그린 데스티네이션이 발표한 세계 100대 지속가능 관광지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100대 관광지에 선정된 운곡습지와 고인돌 유적지는 문화 경관 보전, 사회복지, 에너지 소비 감소 등의 국제 기준을 통과했다고 고창군은 설명했습니다. 조선 순조 셋째 딸이자 조선의 마지막 공주인 덕온공주가 쓴 글씨를 본보기로 삼아 만든 디지털 글꼴이 개발됐습니다. 국립한글박물관은 한글날을 맞아 덕온공주 친필자료 자경전기를 활용해 만든 서체인 덕온공주체를 내일부터 한글꼴 큰사전 누리집에서 무료로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의 대표 문화축제 제60회 탐라문화제가 어제 개막해 오는 10일까지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행사는 제주 아트센터와 탑동 해변 공연장, 한라 아트홀, 제주 문예회관 소극장 등 제주 곳곳에서 분산 개최됩니다. 이상으로 10월 7일 목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